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9일 실버피아 뉴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다 갔네요. 참 빠릅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게 되면 이 온기가 돌아서 모든 산나반상이 잘 돌아가는 봄철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요즘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일부 개정 법안 말고도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죠. 그래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새해가 들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2015년 달라지는 노인복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성훈 교수님이 처우 개선비에 대한 글을 밴드에 올리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이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관한 법률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성 국회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문제점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가 월 한도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개인별 기능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적정 급여 이용 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것이고, 하지만 현재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장기요양 기관의 89%가 단지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의무적 자료에 불과하고 수급자의 서비스 욕구보다 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여 급여의 남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들이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현장 조사를 통하여 작성을 하고 있지만 담당자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담당자 1인당 수급자 어르신 약 90 내지 120명을 관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개인별 기능 상태나 욕구, 진행 상태 변화에 대처하여 적정한 급여 이용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정 등급을 내주기 이전에 공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그 어르신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기 힘들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또 감춰진 내용이죠. 바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춰진 내용이 있어서 그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대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수급자 중 기초 생활 대상자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역할과 일반 수급자들에게는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서 수급자의 욕구보다도 이한성 의원이 말한 대로 수급자의 욕구보다 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월 한도액을 남용한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15,000여 개 기관장들과 종사자들에게 굴욕적인 그런 개정안 내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방문 케어 서비스에서 일일 최대 4시간, 주 5일 급여 제공이 부족해서 별도로 일반 부담, 본인 100% 부담으로 급여 제공 시간 더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이러한 황당한 개정안은 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하여 월 한도 금액을 제한한다고 할 경우 현재 근무자도 구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일 3시간 및 주 3일 4일로 방문 급여 서비스를 제한하게 된다면
근무자,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일시에 극심한 혼란 상태가 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급자 및 보호자들도 현재도 재가급여 제공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가급여 제공 시간이 축소될 경우 이용 권리를 제한하겠다 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인구의 약 6.3%만이 현재 장기요양 이용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이용하고 있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며, 전국적으로 치매 노인만 하더라도 노인 인구의 10%가 넘고 있는 상황에 잘못된 개정안을 인한 국민들에게 원망을 이야기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인 인구의 16 내지 17%가 개호보험 혜택을 받는 수급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노인 인구의 약 10%의 노인들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개정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 이용을 위하여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공단 직원이 작성하여 조사 결과서와 함께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이를 제출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게 하고,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한 급여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기요양 급여 제공 현황을 보았을 때 요양시설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재과기관을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시설급여 및 노인요양 병원의 수요가 축소되어 오히려 재정의 과다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단 담당자의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의 상태에서 담당자가 작성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만을 토대로 급여 한도를 제한하고 급여 제공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개정안 취지의 문제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공단이 제도 운영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 기관 관리, 기관 평가, 현장 조사 등 모든 것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의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라는 노인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만들어 적용되어야 국민들과 현장에서 급여를 제공한 기관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도 아마 통과가 저지돼야 될 법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두 번째, 2015년에 달라지는 그런 노인복지들,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 대상자 확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골절 및 중증 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하여 최대 2개월간 단기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단기 가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 부부이며 노인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달라지는 내용은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돌봄을 강화합니다. 2014년에는 약 30만 명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에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학대 피해 노인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27개에서 29개로 확충하고 심리상담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 취약 노인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044-202-34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15년부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를 2014년 28만 명에서 2015년 34만 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재능 나눔, 지원 봉사, 민간 취업 또는 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며 2014년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시범 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하여 활동 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어르신들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 인건비를 월 109만에서 월 117만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처우 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관련된 얘기죠.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안정성 및 위생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는 게 중요하네요.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매 분기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정성 및 위생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어르신을 모신 가정에서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정성과 위생상태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복지용구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친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버산업, 노인복지정책, 고령친화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친고령 분야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2015년 2학기부터 대학 내 친고령 분야 학위, 석박사 과정 및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친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동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받게 되면 초기 3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3496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교양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장교양기관 매 2년마다 평가를 받았죠. 그것을 매 3년으로 변경하고 그 대신 하위 기관 평가 주기는 수시 평가의 도입으로 다음에 다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지표를 조정하게 되고 급여적 과정 프로세스를 반영해서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9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 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 선정 기준액 87만원보다도 6.9% 상향된 금액입니다. 많이 올려졌네요. 보통 한 3% 정도 항상 올려주다가 많이 올려졌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4월부터는 최대 20만 3,600원의 기초연금액을 어르신들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께는 10만 1,800원에서 20만 3,600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28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새로운 노인 복지에 관련된 그런 뉴스를 또 전해드렸고, 이 시간에는 원고는 아니지만 우리 이성은 교수께서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한번 말이 되는 얘기 같아서 얘기를 좀 해보죠. 처우개선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대 보험, 요양보험료를 공단에서 환불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주민세 역시 국가에서 환불해줘야 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보 의원의 경우 이를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인기에 연연하여 한마디 던진 것이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가 통상임금이 아니고 수가에 뭘 그렇게 녹여놨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국어도 모르나 봅니다. 즉 포함되어 있다면 어르신 개인을 대상으로 수가에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직원 수에 포함을 했는지도 수가 공개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늘 그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찜찜하면 보육교사처럼 통장에 직접 입금시켜주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보건복지부는 그 처우개선비를 줘야 될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직접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이, 직접 줄 수 없다면 그러면 주는 법을 만들어서 줄 것이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뒀는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보육료는 보조금의 성격이지만 우리 처우개선비는 공공부조요양 각주이기 때문에 공단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22일 오전 10시 반부터는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전재연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권리대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연합회 장대연이죠. 장대연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정책 세미나가 될지 공개 토론회가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주최하는 최동희 의원 쪽에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면서 참가자 일일이 그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나 공개 토론회 등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